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3일 여의도 펀더벤처 TV. 오늘은 우리 리노 공업 한번 해봅시다. 네, 리노 공업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박스권 탈출은 가능한 건지, 목표 가격을 얼마나 잡고 우리가 리노 공업을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건지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현재 동사의 시가총액은 3조 9,554, 거의 4조 가까이 왔죠. 어제 이제 3.39% 상승을 하면서 나름대로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전형적으로 좀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모습, 네, 헤드앤숄더에 약간 변형된 형태인데 박스권에 갇혀있다. 박스권 하단이 25만원인데 이 25만원에서 28만원, 뭐 넓게 잡으면 30만원 사이에 박스권을 갇혀있는데, 이걸 과연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 올라간다면 어떤 모멘텀으로, 내려간다면 어떤 모멘텀으로 내려가는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은 지금 실리지는 않고 있죠. 지금 이 장대 한번 거래량이 지금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이게 25만원의 본전에 왔는데 과연 얼마에 빠져나갈지, 여기에서 지금 빠져나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물량이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는 건지, 추가로 끌고 올라갈 것이냐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를 지속적으로 하죠. 네, 매도를 쭉 올라오니까 매도를 했다가 다시 이제 최근에 다시 재사는데, 국내 기관 투자가는 전형적으로 매도를 하고 이익 실현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상태이다. 기관이 이길 거냐 외국인이 이길 거냐 한번 봐야 되는데, 문제는 둘 다 지금 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이 살짝 보이는데, 이걸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둘 다 매수로 돌아선다면 박스권, 아까 말했던 25만원, 30만원 박스권 상단을 향해서 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수급을 봐서는 존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는 무엇을 한 회사냐, 굉장히 중요하죠. 리노핀과 IC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부분, 그러니까 반도체 테스트 용품이 주로 하는 게 27.54와 61%, 결국 88%가 여기서 나오죠. 나머지는 의료기기가 나오는데, 리노핀하고 다음에 IC 테스트 소켓을 다시 나눠보면 IC 테스트 소켓이 61.7%, 그 다음에 리노핀유가 27.54, 결국 IC 테스트 소켓이 동사의 주류이고 1번이고, 두 번째가 리노핀유가 2번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IC 테스트 소켓은 뭐냐? IC라는 것은 반도체를 이야기하죠. 반도체,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포함한 반도체 테스트 패키지용 장비의 소모성 부품이 바로 IC 테스트 소켓이다. 이렇게 상자각을 만들어서 이 안에다 넣고 테스트를 하는 게, 이 상자각, 이 안에 테스트할 수 있는 상자각을 우리가 테스트 소켓류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이 61.71%, 나머지는 반도체나 인쇄 회로기판의 정기적 불량 여부를 체크하는 소모성 부품을 리노핀이라고 하는데, 핀으로 이렇게 쭉 눌러보거나 찔러보고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 이건 반도체나 인쇄 회로기판 테스트하는 게 이제 리노핀인데, 이게 27.54. 정확히 뭘 하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IC 테스트, 반도체 그 웨이퍼가 있죠. 웨이퍼에 이제 반도체들이 이제 다이라 그러는데, 이 다이를 잘라가지고 패키징을 해서 이 패키징을 테스트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렇게 깍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테스트할 수 있게 하는 게 IC 테스트 소켓류이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기판을 테스트한다. 기판이 과연 잘 연결이 됐는지 안 연결됐는지, 이 기판 테스트하는 게 핀유, 리노핀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들어와서 리노공업은 어떤 일들을 주로 하고 있냐, 웨이퍼 레벨 패키징 테스트를 하고 있다. 웨이퍼를 이렇게 이쪽 온판에다 웨이퍼를 만들어 가지고 다이들이 막 있는데, 이것을 잘라 가지고 패키징을 하는데, 이 패키징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테스트, 웨이퍼 레벨의 패키징, 미세 피치는 뭐냐, TS 프로브 카드, 이제 이렇게 기판 같은 것들을 이제 전력을 잘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불량품이 없는지를 얇은 이렇게 피치, 이 사이사이를 이렇게 얇게 이제 핀들을 막 꽂아가지고 그것을 테스트하는 게 이제 미세 피치, 대면적 고대역 폭 관련된 테스트, 온도 조절이 잘 되는지에 대한 테스트, 고주파수에 대한 테스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데, 현재 지금 가장 중요한 웨이퍼 레벨 패키징은 미세 피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테스트 소켓의 종류부터 구별을 좀 해봅시다. 기본적인 공부를 해봅시다. 혹시 제가 ISC 종목을 분석해서 3월에 한번 올렸는데 여러분들 보시겠는데, 이 테스트 소켓은 실리콘 러버용, 실리콘 러버용과 포고용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다. 포고형과 실리콘 러버형. 포고형은 우리 리노공업이 만들고 실리콘 러버형은 ISC가 만드는 거죠. 그렇죠? 두 개의 종류가 있다. ISC는 실리콘 러버형, 포고형은 바로 우리 리노공업이 만들고 있다. 기술적으로 스프링과 핀으로 구성된 프로브 핀을 사용한다. 반대로 실리콘 러버형은 실리콘 러버 내부에 전도성 마이크로 볼을 배치해서 그 볼을 가지고 테스트를 한다. 아주 작은 알갱이를 만드는 거죠. 전기적인 특성, 낮은 저항과 높은 허용 전류, 전기적 접촉 면적이 매우 높다. 실리콘 러버형이 고주파로 갈수록 신호 손실이 크게 발생한다. 실리콘 러버형은 신호 손실이 거의 없다. 포고형은 날카로운 핀 구조로 단자 손상 위험이 있죠. 당연히 날카로운 것도 계속 찌르면 단자에 손상이 나는데, 실리콘 러버형은 넓은 접촉 면적으로 단자 손상 위험이 적다. 피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포고형이 쭉 이렇게 포고 형태가 내려와서 하는데, 그 포고형과 포고형 사이에 그 피치가 중요한데, 구조가 복잡하며 극소 피치 대응이 어려워지고 프로브 핀이 작아질수록 제품 수명 감소 및 단가가 상승하는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실리콘 러버형은 작은 볼로 이렇게 이런 것은 구조가 간단하고 극소 피치 대응이 용이하다. 실리콘 러버형이 일단은 우수한 면이 있네요. 생산성. 포고형은 개별 프로브 핀별로 가공 조립이 필요하며 단납기 대응이 어렵다. 단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리콘 러버형은 금형을 통해서 대량 생산 가능하고 포고형 대비 절반의 납기 기간이 그 정도밖에 납기 기간이 걸리지 않는다. 납기 기간 절반이라는 거죠. 제품 수명을 한번 봅시다. 제품 수명은 포고형은 접촉부 산화로 소모성 제품이나 실리콘 러버형보다 상대적으로 긴 수명을 가지고 있다. 실리콘 러버형 소모성 제품으로 전도성 입자 파열이 발생하여 포고형 대비 상대적으로 짧은 수명을 가지고 있다. 따라 실리콘 러버형과 포고형이 소켓을 만드는데, 이 소켓을 어떤 스타일로 만드느냐,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로 침을 가지고 하는 것이 포고형이고, 여기에 실리콘 러버형으로 아주 다 이렇게 마이크로 볼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점검하는 게 이제 실리콘 러버형인데, ISC가 이걸 쓰고 포고형은 리노가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로 장단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리노가 사용하고 있는 포고형 테스트 소켓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핀들을 쭉 이렇게 꽂는 거죠. 이것을 쭉 눌러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여기에서 끝을 통해서 전류가 통하고 잘 만들어졌는지를 하는 게 이게 포고 핀의 구조인 거죠. 네, 굉장히 아주 정밀하게 된, 여기 안에 스프링도 돼 있고 종류가 이게 또 발전돼서 다양한 모습으로 돼 있는데, 제일 위에는 솔더블이 돼 있습니다. 반면에 실리콘 러버형은 이렇게 볼로 돼서 쭉 디바이스를 넣어서 이렇게 볼들이 이렇게 접촉이 되면서 이 안에 이제 무수히 많은 볼들을 넣어서 전류가 들어오면 불이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는지 파란불이 들어오는지 색깔로 딱 이제 되면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러버형이죠. 그래서 뾰족한 침으로 되어 있느냐, 둥글둥글한 이렇게 원형 러버로 솔더블로 되어 있느냐, 이 차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차이다. 서로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리노공업, ISC, TS 이 세 개가 주로 똑같은 소켓, IC 소켓을 가지고 잘 만들어졌는지 못 만들어졌는지 테스트하는 건데, 리노공업은 포고형을 주로 많이 쓴다. 뭐에? 비메모리형에. 포고나 실리콘 러버에서 포고형을 100% 쓰는 게 리노공업이다. ISC는 포고형과 실리콘 러버형을 함께 사용한다. 굉장히 중요하네요. TSE도 포고형도 있고 실리콘 러버형도 두 가지 형태를 쓴다. 메모리가 48%, 비메모리가 52%. TS는 메모리 40%, 비메모리 60%. 전부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시장을 확대해가는 모습은 확실히 나타나네요. 포고형이 30%고 실리콘 러버형이 70%다. TS에서는 포고가 10이고 실리콘 러버가 85다. 이쪽은 확실히 실리콘 러버와 포고형을 둘러쓰는 실리콘 러버형,
이렇게 볼을 넣어가지고 이 볼에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게 하는 형태를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공정을 보면 반도체 웨이퍼를 만들고 절단한 다음에 붙인 다음에 이제 패키징을 해줘. 이것을 테스트하는 게 리노공업 ISC, 마이크로 컨텍스얼 TSC. 이것은 바로 이 반도체를 패키징하는 테스트라는 종목이다. 그래서 리노공업과 ISC와 TSE 이 세 개를 하나를 놓고 봐야 된다. 포고용을 쓰느냐, 실리콘 러버용을 쓰느냐, 메모리에 쓰느냐, 비메모리에 쓰느냐, 이 차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만 웨이퍼 테스트와 프로브 카드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봅시다. 웨이퍼 테스트는 테스트 헤드에 부착된 프로브 카드가 웨이퍼에 접촉해 전기 신호를 송신하면서 양품 여부를 판단하는 그러한 제품이다. 불량품 리페어 등의 과정을 거쳐 양품으로 다시 만들어지거나 버려지게 된다. 웨이퍼 테스트가 끝난 칩은 백그라인딩을 거쳐서 다이싱된 후 자른 후에 패키징을 해서 칩이 완성이 되죠. 웨이퍼 테스트를 위한 장비는 웨이퍼에 그려진 회로에 보낸 전기적 신호를 분석해주는 테스터와 검사를 위한 온도 등의 조건을 설정해주는 프로버, 이게 두 개가 존재하는 거죠. 테스터와 프로버. 테스터를 만드는 경우 YIK와 DI, 소모품 프로브 카드를 만드는 회사는 TSE와 마이크로 프렌드다. 이것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테스터와 프로브가 되어 있다. 그렇죠? 웨이퍼 테스터라는 데는 전기적 신호를 분석해주는 테스터기와 검사를 위한 온도 등의 조건을 설정해주는 프로버, 이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이 테스터를 만드는 회사는 YIK와 DI다. 이 소모품, 온도 등의 조건을 설정해주는 프로브 카드에는 TSE와 마이크로 프렌드가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테스트 헤드에 붙어있는 프로브 카드가 웨이퍼에 딱 닿으면서 이게 이제 전기적 신호를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빛이 전기적 신호에 문제가 없으면은 신호가 뭐 빨간불이 확 들어오거나 뭐 그렇죠. 제가 유튜브 보니까 빨간불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제없는 웨이퍼를 보고 위에 웨이퍼를 잘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잘라가지고 다시 만드는 거죠. 그렇죠? 네, 잘라가지고 다시 조각조각 내서 이제 패키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절단을 한 후에 본드 붙인 다음에 테스트를 해서 이걸 다음 단계로 넘기는 거죠. 다음으로 여러분이 알까, 반도체 테스트는 세 개의 테스트가 있다. 먼저 만들어진 웨이퍼를 테스트하는 게 있죠. 이 웨이퍼, 이렇게 동그란 원판에 막 다이들이 이렇게 붙어있는, 이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거. YYK와 DI. YC로 IIC로 이름을 바꿨죠. DI 두 개가 웨이퍼 테스트를 한다. 프로브 카드는 TSE와 마이크로 프렌드가 만든다. 다음에 이걸 가지고 패키징 묶은 것은 패키징된 것은 누가 테스트하니? 유닛 테스트와 엑시콘과 DI가 한다. 여기서 들어가는 테스트 소켓은 누가 받느냐? 니노공업과 ISC와 TSE가 만든다. 버닌 소켓 테스트는 마이크로 컨텍스얼과 ISC와 오키스전자가 한다. 핸들러 테스트는 테크잉이 하고 버닌 소터는 JT가 만든다. 이걸 가지고 패키징을 해서 다시 이제 정확하게 더 큰 단위인 모듈 테스트를, 모듈로 만들어진 모듈을 테스트하는 것은 엑시콘과 유닛 테스트와 네오셈이 한다. 핸들러는 테크잉이 한다. 그리고 테크잉이 패키징 테스트와 모듈 테스트를 다 하는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죠. 이 판을 한번 잘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고 있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표들이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자, 리노공업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봅시다. 23년 4분기 실적을 통해서 동사의 수익성을 한번 점검해 보면 작년 말 23년 4분기 보여진 수익성으로 인해서 24년에 대한 기대감이 확 높아졌죠. 23년 매출액은 YI로 마이너스 21%가 하락했고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16%를 기록했지만 생각보다 잘 싸웠다. 특히 높은 모바일 매출 비중이 60에서 70%에 따라서 IT 수요 영향이 크면서 약간 시장에서 실망스러움도 있었지만 이게 이제 모바일 비중이 올해 들어와서 이제 많이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은 다행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2024년 4분기 실적을 좀 더 잘라보면 특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첫째는 매출 감소 대비 안정적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비수기, 4분기가 비수기인데도 서프라이즈 영업이익률이 나타났다. 매출 감소에도 수익성이 개선이 나타난 점은 모바일량 매출 외에도 신규 어플리케이션,
칩 또는 칩 R&D 수요 확대 효과가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모바일량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모바일량이 안 좋은데도 수익성이 나타나는 것은 신규 어플리케이션이 갈수록 늘어나고 여기에 대한 테스트 물량이 늘어나고 또 칩 R&D용 칩을 R&D 하는데 시험실에서 테스트하고 만드는데 중요한 것이 거기에 먼저 들어가죠. 여기에 수요 확대가 커졌다. 그만큼 새로운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비메모리형 반도체 테스트 분야가 커졌다는 거죠. 그러면 지난 4분기 영업이익률이 52.2%가 나왔습니다. YOY로 21.6%나 증가를 했고 QOQ로 6.8%로 증가하면서 어플리케이션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신규 수요가 실적 성장을 견인을 했다. 매출 비중 30에서 35%의 신규 수요, 즉 고부가 소켓과 핀 수요로 실적 성장 스토리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미리 이제 알려주는 그런 실적이 4분기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AI 시장 계약 속에서 적용 제품이 CPU, GPU에서 NPU로 확대되는 거. 이 NPU라는 것은 그 회사의 독특한 그런 감성을 터치하는 자기만의 그러한 그 노하우가 이 NPU에 들어가고 있죠. NPU 쪽으로도 이 매출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 포트폴리오 확대가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을 4분기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5G 기반의 디바이스 수요 확대 시 P와 Q 수량이 동반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과거에 있었습니다. AI는 5G보다도 확장성 및 기술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장 스토리는 당연히 5G 때도 이 회사의 P와 Q가 늘어났는데 AI는 5G보다 훨씬 큰 규모이고 기술 난이도가 높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동사의 실적과 매출 모든 분야에서 AI가 주는 효과는 무지 크다는 것을 당연히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제품 개발 수요로 매출 증가가 2024년에는 당연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의 고집저가에 따라서 입출력 단자 수는 늘어나는 반면 각 단자 간 거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IEEE에 따르면 2020년에서 25년까지 반도체 입출력 단자 간 사이 거리는 40% 줄어들게 됩니다. 그만큼 아주 정밀화되고 초정밀화되는 거죠. 아주 초세밀화되고 정밀화되고 입출력 단자 크기가 작아지면 테스트에 쓰이는 소켓 크기가 미세해지는데 그에 따라서 내구성이 약해져서 더욱더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B100, B200, 그 다음에 GB200 등 AI 반도체 신제품 출시 계획에 따라서 HBM3가 전체 HBM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4-25년 각각 42%, 58%로 늘어날 것이 당연하면 동사의 테스트핀과 소켓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는 따는 단상이다.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동사의 놀라운 영업이익률이 2024년에도 지속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동사 영업이익률은 분기별로 30에서 47% 내에서 2024년 작년 4분기에는 52.2까지 높아졌죠. 2024년에는 HBM, AR, VR, MPU, On-Device AI, On-Sensor 등 IT 산업에서 자체 개발적인 신규 디바이스의 다변화 및 연구 개발용 소켓과 리노품 수요 증가가 동사의 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피어 그룹인 UI 그린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주요 고객사가 텔레다인, 엔비디아, 어드밴티스트인데 동사가 더 높은 제품 수명과 미세 핀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서 동사의 비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더욱더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UI 그린의 주요 고객사인 텔레다인, 엔비디아, 어드밴티스트 등의 동사가 뚫고 들어갈 수 있다. 기술력과 그 다음에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대박이 나는 한 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동사의 실적을 한번 추론해보면 2024년에 매출액 3천억에 영업이익률 얼마입니까? 1374억. 그렇죠? 영업이익률이 45.8. 작년에는 2023년에는 매출액 2556억에
영업이익률이 44.8, 영업이익 1144억이었죠. 올해는 살짝 슬로우 좀 더 나아죠. 1144억에서 1374억이니까 약 20% 영업이익률이 늘고, 내년에는 1600억까지 영업이익률이 늘 것이다. 영업이익률도 47.1%까지 증가할 것이고, 그렇다면 동사의 현재 박스권 하단은 당연히 박스권 상단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동사는 현재 박스권 하단에 있다. 25만원 하단이고 30만원을 상단으로 보면은 일단 30만원까지 충분히 견딘 다음에 30만원 도달시 그 다음에 생각을 해도 충분할 것 같다. 자, 목표는 30만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시총 5조를 보고 있습니다. 5조 정도 오면은 모든 것을 팔면 되지 않을까. 지금 4조니까 25% 정도 더 올라가는 5조 정도 볼 것인 보면은 리즈너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은 긴 시간 리노공업을 좀 봤습니다. 30만원, 목표는 시총 5조 이렇게 보시고, 박스권 하단이다 이렇게 보시고, 추가로 더 뭐 사실 분들은 사서 목표 30만원 정도는 파시면 될 것 같고, 시총 더 들고 지금 지속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은 시총 5조까지 들고 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봅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 잃어보신 분들 저희 카페로 좀 들어오십시오. 이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이 카페가 되어 있고 관심 종목을 올려놨으니까 이 카페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친구,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고 정확하게 종목 상담을 날카롭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리노공업 봤습니다. 얼마 전에 3월달 올린 ISC를 같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